한국과 관련된 얘기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한국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에 갔습니다. 이게 G7 재무장관 회의 원래 참석하기 때문에 간 건데 사실은 근데 거기 가서 목적은 다른 데 있다. 저희 페넨마이크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거는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제 참석을 하니까 가지고 좀 한국의 이제 환율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환율을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환율이 좀 낮아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받기 위해서 통화 수합을 한다든가 내지는 지금 미국한테 당장 올해 줘야 되는 150억 달러 이런 부분의 일을 우리가 팩트시트에 있는 그 부속 약정 그 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150억을 좀 감액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불하는 기간을 좀 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걸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외환 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이렇게 높은 거 이거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바로 또 한국 언론들이 받아가지고 그래 미국이 드디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이제 환율은 낮아질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베센트 장관의 그 말을 우리가 네.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마도 지금 언론들이 아마도 저는 뒤에 어떤 정부의 입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또 보는데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베센트 장관의 지금 말씀하신 그 어록을 베센트가 이제 곧 이재명 정부를 도와줄 것을 뭐 시사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 매체들이 있던데 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소설이다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건국 이래 최고다. 네. 당군 이래 최고가 아닌 게 예. 다 이거네요. 제가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은 자 지금 베센트 장관 얘기가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러한 그 환율 고공 행진은 예. 대한민국이 가진 강력한 펀더멘털과 안 맞는다. 음.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저 친여 매체들은 음흠. 그렇지 대한민국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허.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야. 자,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있는 해석하고 거예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 해석은 대한민국 환율을 정상화시키려면 예. 미국의 개입이 있어야 되고 그 개입은 돈이 들어가는 일일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거나 음. 뭐 안 하던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미국의 국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환율을 잡아줄 유인이 있느냐.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몇 가지 단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엊그제 타카이치 일본 총리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왔는가. 한반도 비핵화에 뭐 합의했다. 이거 달리 봐야 돼요. 지금 타카이치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다카이치는 오히려 북한 비핵화라고 정확하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로 미국을 괘씸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 물리적으로 한반도라는 영역 내에 핵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못 갖다 그럼 놓는 거죠.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에 대한민국이 일종의 핵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우리 동네 사는 대학생이고 옆집 사는 유치원생이 대학생 형한테 형 여기 오지 마. 형 뭐는 안 돼. 괘씸하죠. 괘씸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옛날 용돈 주고 다 키워놨는데. 자 그리고 어.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할 경우 음.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미 동맹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해 왔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거죠. 예. 두 번째는 그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북핵 불용이라는 단어를 왜 안 했느냐 말이에요. 북핵은 용인할 수 없다. 아니 제가 타카이치 총리라면 타카이치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맞아요. 예, 예. 일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럼 타카이치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하는 건 미국이 이해를 해주고 용인해줄 공산이 큽니다. 요새 최근에 예쁜 짓을 합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하면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총리를 만나서 일종의 시진핑의 특사 노릇을 한 셈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정체를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저기다가 또 지금 국방부에 입금됐나요? 내가 좀 매일 확인합니다. 그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말하자면 구멍이 나서 1조 8천억 원. 그거가 입금이 됐느냐? 그걸 미국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냐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국방비 올리라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국방비를 지금 EU와 동맹국들에게 GDP의 5%는 해줘야 예. 되겠다. 지금 이런 트렌드인데 지금 이런
최강대국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데 보란 듯이 국방비를 입금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올해 지금 깎는 데지 않습니까? 예. 어이가 우리가 없게도. 명심해야 될 게 뭐 제가 얘기가 좀 길어져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남전 당시에 미국이 손 뗐던 가장 그 촉발시켰던 그 계기가 최신 M16 소총을 아침에 주면 저녁에 월맹군이 그거 들고 미군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바로 그 군의 문란, 기강 문란이 베트남에서 미국이 손을 떼게 된 중대한 계기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나라를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나라를 위해 베센트가 팔 벗고 나서서 우리 환율을 잡아준다고요?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그리고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탈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 펀더멘탈이라는 단어를 꼭 경제로만 볼 필요 없잖아요. 대한민국 정도 되는 강대국, 선진국, 한미동맹 70년의 이력을 가진 나라가 예. 얘는 왜 그래? 왜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굴어? 이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 지금 우리나라가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건 뭐냐? 예. 이재명의 이른바 그 실용 외교라는 그것 때문에 실용 외교라고 하면서 미중 간에 지금 줄타기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괘씸해서 지금 미국이 돕지 않는 부분. 게다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원죄적인 그 한계, 상속세, 법인세, 또 상법 개정으로 지금 서학개미로 다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동산 집값이 또 올라간다고 이번에 또 금리도 2.5 정도로 낮춰놓고 지금 예. 달러는 5달러 되잖아요, 지금요. 자, 그러면 경제 원리의 ABC로 봐도 누가 지금 원화를 들고 있겠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경기 부양, 뭐 말이 좋아 경기 부양이지 뭐 전 매표에 가깝다고 보지만 자, 경기 부양한다고 저 재난지원금 풀어대면서 환율을 잡겠다고요? 베센트 장관이 지금 이거 말이 되는 거야?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끄겠다 지금 그런 여기서 소리라고 있어요. 그 베센트 예. 장관의 펀더멘탈이라는 의미는 예.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가 왜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굴어? 그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좋다고 또 드디어 뭐 이재명 외교 빚을 바란다. 어허. 베센트 장관이 환율 문제에 뭐 개입할 거다. 개입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환율을 아예 확실히 더 올려가지고 정부를 흔들려고 들면 들었지. 어허.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방식으로 개입하겠냐? 저는 거기에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지금 양 박사님의 말씀이 정말 이제 정확한 게 미국이 뭐 구두 개입했으니까 환율이 안정될 거라 그렇게 뭐 언론들은 떠들었지만 이게 지금 현재 환율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외환 당국이 개입해가지고 20원 떨어져 놨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 지금 70원으로 좀 다시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저 국회의원들 한 30명 가까이가 네네. 정식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무슨 재야 단체도 아니고 마두로 체포는 잘못했다고 성명 내지 않았어요? 맞네요. 그런 나라의 환율을 도와준다고요, 미국이요? 미국이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왜 그럽니까, 진짜.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다카이치 총리하고 엊그제죠 벌써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드럼 치고 앉아 있던데 예. 그걸 보는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겁니다. 그래 뭐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아마 제정신을 가진 전문가들이라면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드럼 치고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저는 진짜 그게 좀 엉뚱하긴 하더라고요. 예. 자, 그 드럼을 뭐 전에도 펜앤마이크의 다른 평론가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외교에는 저 우연이나 아무 그렇죠. 의미 없는 건 예. 없어요. 자, 그러면 어제 다카이치 총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드럼 세트가 똑같은 쌍둥이 같은 드럼이 있었는데 그게 펄이란 드럼입니다. 예. 펄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 지금 저 특히 일본이 악기 잘 만들어요. 그래서 뭐 건반도 뭐 야마하 건반이 유명하고 그래서 유명하죠. 제가 뭐 음악 계통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이 전 세계에 그 가장 많이 팔리는 드럼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펄, 예. 일본 1등, 전 세계 1등입니다. 두 번째가 야마하 드럼도 잘 나갑니다. 잘 나가죠. 그다음에 또 타마라는 드럼이 있습니다. 타마도 있어요. 맞아요. 헤비메탈 좋아하는 예, 분들이 그 세 개의 점유율이 한 58에서 60% 돼요, 전 세계에. 자, 그 펄 드럼을 갖다 놨다는 거. 그 의미 없이 그랬겠냐는 겁니다.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일본의 경제력, 일본의 전 세계의 그 파급력 이거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 있는 거죠. 거기다 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가 취미로 드럼을 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드럼을 선물하자. 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왜? 드럼을 연주해 본 사람은 그 북소리 비교해 보면 아우
그럼 전 세계 최강의 펄 드럼을 갖고 있는 일본에게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초라한 드럼을 선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 합주를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으면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드럼 칠 줄 모르잖아요. 모르죠. 자, 제가 외교에 이런 얘기까지 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 치자고 제안을 하면 그럼 네가 드럼 쳐라 내가 노래할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허. 그래야 내가 외교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저 윤석열 대통령처럼 노래를 진짜 하든지 아메리칸 파이 아니면 뭐 제페 파이라도 부르던가. 차라리 못 추는 춤이나 못하는 노래라도 어. 그럼 총리께서는 드럼을 치십시오. 어허. 그럼 제가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멋질 수도 있죠. 그렇게 해 아니, 못하는 노래라도 어허. 그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보니까 드러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고난이도의 곡을 취미로 칠 정도로 이 사람은 락 밴드를 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단순히 무슨 가요나 팝 음악을 했던 사람이 예. 아니라 예. 거의 체력적으로도 엄청난 어려운 고난이도의 무슨 주다스 프리스트의 페인킬러 같은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주하는 사람하고 드럼을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 합주를 한다. 그 다카이치 총리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프로고 프로페셔널하고 이쪽은 완전 아마추어인 게 그냥 너무너무 티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드럼으로 일종의 뭐 한번 뭐 이걸 외교적인 뭐 어차피 뭐 하나의 재밌자는 이벤트를 가지고 이렇게 예. 얘기해서 좀 야박해 보이지만 어쨌든 드럼을 잘 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장점이 드러나는 이벤트였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그 다음이나 그 저 이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가 드러나는 이벤트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그 몇 년을 더 갈지도 지금 모르는 중소기업에 드럼을 선물한 것도 모자라서 드럼 스틱에다 무슨 나전칠기 장식을 해서 선물했다는 거예요. 드럼 스틱에다가요? 드럼 스틱은 깨지고 원래 부러질수록 그렇습니다. 가치가 예. 있어요. 예, 예. 예를 들면 손때 묻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해외 그 록밴드가 내한 공연을 할 때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연주하다가 이제 상처 나고 깨진 스틱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예. 그게 엄청난 컬렉터의 표적이 된단 예. 말이에요. 나전칠기는 우리나라 전통 예술의 정점 아니에요. 그냥 그 관상용이지. 그러니까 드럼 스틱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도 몰랐느냐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아마추어리즘 외교를 미국이 다 지켜봤을 것이고 예, 예. 그 다음 날 약속한 듯이 베센트 장관이 한국의 펀더멘탈에 안 맞는 거 아니야? 자, 이게 해석이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악기 얘기가 나와서 좀만 시간을 주신다면 네네. 악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우리나라에도 90년대까지요 쟁쟁한 악기사들이 전 세계에 수출을 했습니다. 삼익 피아노. 아, 그렇죠. 그 지금은 저 현대 계열사로 흡수된 영창 피아노. 그 영창 피아노가 잘 나갔어요. 우리나라. 잘 나갔죠. 그 소리도 예, 예뻤고 예, 예, 가격 대비 예.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90년대에 영창 피아노가 전 세계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세계적인 팝 스타들의 뮤직비디오에 우리 피아노를 좀 넣자. 그런 앞서가는 영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미국의 본조비라는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그 93년도인가 4년도에 나오는 음반에 뮤직비디오에 영창 피아노가 나와요. 아, 그래요? 어허. 그래서 정작 그 본조비의 기타리스트는 펜더를 쓰는데 세계적인 악기를 쓰는데 본조비는 영창 피아노를 가지고 작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배드 오브 로지스라는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그때 꼬맹이였던 저는 우와 우리나라 피아노가 외국 뮤직비디오에 나오네. 얼마나 그게 자랑스럽고. 오. 자, 그런데 2004년인가 그때 대한민국의 그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무식한 공무원들이 영창 피아노는 그때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 예. 삼익 피아노는 세계적인 공급망이 있으니까 둘이 합쳐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다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삼익하고 영창이 인수합병하는 게 거의 다다랐는데 네. 대한민국의 그 무식한 공무원들이 안 돼. 삼익하고 영창이 합치게 되면 국내에서 피아노 업계의 점유율이 너무 높아져. 그건 공정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인데. 아무 관계 없는 그 영창 피아노 그 알토란 같은 독자 기술을 갖고 있는 예. 영창 피아노가 현대 계통으로 흡수가 돼요. 그렇죠. HDC 계통으로만 가서 지금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카이치 총리가 선택한 그 펄 드럼은 1946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일본에. 네네. 엄청난 장인들이 가서 연구 개발을 해서 그 1946년에 창업을 하고 80년대 중반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가성비의 드럼을 만들어요. 그 익스포트란 시리즈인데 예. 그 시리즈가 아마 단일 모델로 100만 대 이상 팔아서 전 드럼을요? 세계 가장 많이 팔린 드럼 기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 드럼이긴 하지만 예.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펄만 써요. 음. 그 우수 고객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본조비의 드러머 티코 토레스 그리고 세계적인 그 드러머들 몇 명 더 있습니다만 그런 엄청난 해외 영국, 미국의 본토 뮤지션들도 펄을 쓴단 말이에요. 예. 야, 이 본조비가 지금 나오네요. 네, 오랜만에 보네요. 제작팀들이 아주. 자, 그런데 그 펄을 보여줬을 때 우리의 그 대한민국 악기 회사들의 운명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일본은요. 100년 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모든 제도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상속세를 뭐 부과는 하지만 너희들 이 가업을 기업을 이어가면은 상속세 다 유예됩니다. 그거. 너희들 가업을 후계자가 이어받아서 네. 지금 직원들 줄이지 않으면 그러면 줄이지 않고 7년인가 8년 가면 그냥 유예해 줘요. 예,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악기 만드는 건 이제 장인들의 내공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직원 좀 줄여도 된다. 어허. 그 장인만 올곧게 일하고 있으면 된다. 어허. 그 세제 혜택의 폭을 더 넓혀놨어요. 그러니까 타마니, 야마하니, 펄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한 그 대한민국 중소기업 드럼 네. 그것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이런 살벌한 상속세, 법인세를 버티고 몇 년을 더 가겠냐는 겁니다. 못 갑니다. 괜히 저 일본 가갖고 이거 우리나라 드럼이에요 하고 생색만 내지 말고 돌아와서 세제를 개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아마 정확한 말씀이네요. 다카이치 총리가 그 얘기 한 것이 아닐까. 일본 입장에서 야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가 너희들도 이런 악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악기사 100년 기업 만들려면 너희들도 좀 미국하고 손잡고 좀 바꿔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나전칠기 장식된 스틱을 받았을 때 만약에 웃었을 것 같아, 일본 진짜. 총리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다면 그 답례로 나전칠기가 된 스틱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그런 어떤 좋은 악기를 가지고 그 바이올린 중에 최고의 악기라고 하거든요. 뭐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한번 연주를 한번 하고 나서 한국의 바이올린 회사에서 만든 이것도 좋아요 하면서 악기를 준다면은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진짜? 그 문화 감성이 제로다. 그렇게밖에. 그러네요. 아니 좀 다카이치 총리하고 드럼 배틀도 좀 하고. 창피하네 진짜. 그럴 거면 좀 우리나라 그 좌파 뮤지션들 중에 록 뮤지션들 많지 않아요? 예. 좀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하든가. 물어나 보던가. 준비를 좀 해서 갔어야지. 아하.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 젊은 시절의 유행가를 그렇죠. 부른 아메리칸 파이 불렀던. 그 접근은 어. 얼마나 더 멋있는 것이었는가. 막 미국인들이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서 지금 베센트 장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대한민국 정도 되는 선진국이 예. 한쪽에선 재정을 풀면서 네. 한쪽에서는 환율을 잡겠다고 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또 미국의 심기를 이렇게 자극하는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 정도 펀더멘탈 가진 나라가 왜 이러는 거냐. 너희 정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게 저의 짐작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더 웃긴 것도 있습니다. 아까 150억 불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150억 달러 투자 이행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 이건 그냥 뭡니까? 150억 불 빨리 보내 이것들아. 그 얘기잖아요. 저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거 가지고 말 바꾸거나 여허. 우리를 화나게 하지 마 그런 얘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베센트 장관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정부하고 교감을 하고 저 말을 내뱉은 거예요. 당연하죠. 장관이. 자, 이겁니다. 예. 지금 보나마나 대한민국의 재무 상황, 외환 보유 상황 미국이 모르겠냐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럼 뭐 그때 제가 작년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충 돌아가는 그 분위기로 볼 때 저렇게 연간 저 1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이 강요했을 것 같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무 상황 뻔히 아는데. 야, 너 이거 왜 감당할 수 있겠어? 자, 그렇다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면전에서 면전에서 큰 망신을 당하거나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큰 약점이 될 만한 것을 미국이 거론하지 않는 어떠한 대가로 천문학적인 저 투자금을 선제적으로 약속한 것이라면 이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것은 뭐 무슨 죄를 갖다 붙여도 이것은 뭐 모자라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사과해야 돼요. 이제 제가 정상회담 뭐 당시에 좀
면전에서 망신당하는 걸 면피하기 위하여 다소 우리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이 사실이다. 어허. 당시에 여러 정치적인 환경이 그래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으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재조정하든지 예. 기간을 좀 늘려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미국을 도울 수 있게끔 우리 한번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 잘못했다고 숙여야 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한민국에게 한미동맹 70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지금 이렇게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의 의지가 대변된 결과라고 봐야 되죠. 그럼 어떻게든지 우리가 미국인들 그저 양식 있고 그저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에 유사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 대한민국을 도와야지라고 말해줄 수 있는 예. 그런 평범한 미국 시민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제가 뭐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전에 다른 방송에다가 양일국이는 비판만 하고 대안을 안 내놓는다고 뭐 그러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아주 원초적인 대안을 드리면 예.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혼선이 좀 있었고 뭐 변명하면 돼요. 외교니까. 예. 외교는요. 잘못했으면 숙일 줄도 알아요. 외교예요. 우리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걸 약속했다. 다시 협의하자. 미안하다. 두 번째는 이런 거 어떨까요? 지금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의 민심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과거에 IMF 97년 IMF 때는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예. 장롱 속 달러 모으기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꼬마 아이가 추울 때 줄 서서 이거 제가 꼬마 아이 예를 들면 아까 그 이란 아가씨 같이 그 꼬마 아이가 이거 스토리를 만들라 이거군요. 행운을 주는 2달러짜리다. 2달러 지폐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저 준 건데요. 나라가 어렵다고 하니까 저 이거 내놓을게요. 그래서 미국 중산층이 그 TV를 보고 감동하게끔. 저 대한민국 도와야 된다. 우리가 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좀 혼선을 만든다고 저 나라를 버릴 거냐. 이런 여론을 세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 외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지금 베센트가 돈 달라고 지금 1월 달부터 독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요. 단서를 달았어요. 순조롭게 줘야 돼. 그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돈 토달지 달라고 마. 이 돈 예. 달라고 하면 토달거나 이런저런 핑계 댈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재무 상황을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야,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방송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이거 좌파들은 못 알아들어요. 아니면 알아듣기가 싫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구두 개입을 해줬으니까 150억 불도 잘 해결될 거고 외환 문제도 다 해결될 거다. 그런 그리고 소리 저 합니다. 미국에 예. 나가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 지금 큰일이에요. 정말 유학생들 큰일이에요. 예. 저 어디 워싱턴 DC 광장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조국이 지금 어렵다. 지금 미국에 약속한 투자금조차 지금 지급을 못하고 국방비도 지급을 미루고 있다. 거기 미국에 있는 저 유학생들이 뭐 그것이 보여주기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오늘부터 저 뭐 10,000원으로 한 달 살기 우리 근검 절약하겠다. 우리부터. 우리 조국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 달러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우리 유학생들부터 근검 절약하겠다. 뭐 그런 게 신문에 나면 미국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이 모양인데 뉴 노멀이라고요? 그건 말이라고 해요 그거? 여러분, 그 오늘 뭐 또 주가 이제 4,800 간다. 뭐 4,800 지금 턱 밑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떠들고 좌파들은 그래 이재명 만세다 좀 그러고 있지만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진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트럼프의 이제 사실상의 중간 선거 그 예. 느낌에 그걸 앞두고 있으니까 뭐 어떤 저 TV에 나오는 패널이라는 녀석은 11월 달에 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게 뭐 야박하게 못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제가 전 반대 아닌가요?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하고 예. 지금 이란은 지금 국제 정치상 우선순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력 개입을 시사했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금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반미 국가나 말 안 듣는 자유우방 진영을 무릎 꿇게 하는 것으로서 표를 얻으려고 할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 거기에 지금 본보기 내지는 희생양이 될까 봐 걱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의 자존심 그런 거 없어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 한 얘기도 뒤집는 거고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네. 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전 정부에서 좀 고위직에 계셨던 분과 점심을 하면서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무릎을 치면서 저도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국민들은 말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좋아할 때 그 지도자의 품성이나 그런 것도 좋아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실력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자기의 그게 옳든 말든 간에 그걸 관철해낼 수 있는 자기의 그 정치적 의지를 관철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 지도자를 선택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지지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만약에 진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런 어떤 지도자들의 그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소양이 제대로 있다면은 당연히 자기의 어떤 의도를 관철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지도자라는 거를 자기의 지지층한테 확실하게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지금 제가 선배님 말씀 듣고 떠오른 얘기인데 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예. 그 마차도에게 정권을 주지 않고 로드리게스한테 주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실력이 있는 놈을 미국은 맞아요. 선택한다. 마차도보다. 그 로드리게스가 석유 뭐 재무, 무역 이쪽 담당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또 후진국으로 갈수록 산업과 이 국가의 돈줄 틀어주고 있는 공무원이 파워가 세. 예. 그러니까 로드리게스만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 카르텔들은 다 미국 말 들을 거다. 마차도가 정의로운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마차도에게 정권 안 주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란에 대하여 지금 좀 뭐 이란의 시위대 분들이 이 방송을 혹시 본다면 지금 이란 시위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하메네이 정부가 잘못한 걸 폭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하메네이 정권만 축출해주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리더가 돼서 이 나라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온건하게 이끌어갈 준비와 우린 능력이 충분하다. 이걸 어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기가 좀 편해지죠. 몇 해 전에 네팔에서 뭐 작년에 네팔의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 네팔 청년들이 뭘로 소통을 했냐면 역시 독재자들은 뭔가 밀란이 일어나면 인터넷부터 끊기 바쁘거든요. 예. 그때 네팔 청년들이 디스코드라는 게 있어요. 예. 게임에서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6시에 내가 들어갈 테니까 9시 네가 맡아 뭐 이런 거 소통하는 디스코드라는 그 채팅 앱으로 지금 실시간 네팔의 시위대 상황을 공유했고요. 예. 그리고 그 디스코드라는 가상 환경에서 야, 이 정보 날아가면 누가 우리 지도자가 되면 좋겠느냐라는 온라인 선거까지 맞춰놨어요. 오. 자, 그렇게 해서 차기 정부를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지지 기반과 능력과 지금 말씀하신 실력이 우리에게 있다. 아마 그걸 어필할수록 이란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빨라질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 우리 뭐 장동혁 대표가 뭐 단식 뭐 한다는 얘기도 지금 들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곤란하겠다. 우리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한 우방들에게 대한민국의 뭐 국민의 힘이 됐건 뭐 펜앤마이크가 됐건 어떤 다음에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정부를 이끌어갈 대한 세력이 있다. 그 대한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빨리 제가 뭐 여러 비공식적인 경로로 국민의힘 관계자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대한 세력으로 수권 세력으로의 전문성을 어필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게 선배님 예. 말씀하신 실력일 줄로 믿습니다. 예. 제게 그 말씀을 해준 분도 그 얘기를 하게 된 그 계기가 국민의힘이 실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나서도 그게 딱 기억이 나서 맞아, 바로 이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나서 잠깐 얘기를 좀 첨언을 좀 했다는 거, 사족을 달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휙 지나갔습니다. 양 박사님은 진짜 대학에서 강의하실 때 최고의 인기 강사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오늘도 아주 좋은 강의, 이러한 사태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들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이 외환 문제, 환율 문제에 대해서 그 떡줄 사람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 마시지 말라는 아주 명쾌한 그런 논평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멋진 논평해 주신 양일국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